계속회를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김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9페이지 보면요. 그 독축장 환경 개선 지원 있는데, 예, 예. 이걸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독축장에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폐수 처리장 이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네. 냄새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난다. 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 방지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아, 냄새 방지 네. 시설이에요? 네네. 그럼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지금 현재는 좀 미비합니다. 아, 있긴 있는데 미비해서 예, 냄새가 예. 많이 나니까. 네. 그 다음에 69페이지요.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및 가로 청소 위탁비가 있는데요.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예. 왜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죠? 저기 14억 중에 네.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원가 산정을 한 결과 네. 그 소삭을 지고 있습니다. 밖에 네. 좀 많이 쓰는 소삭을 지고, 그다음에 서재 지구 주민 입주로 인해서요. 네. 운전원이 4명, 수거원이 8명, 장비가 4대 이렇게 증가가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 소서울하고 서재지구에 더 증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 늘었다고 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엄청 늘었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요거는 이제 14억이 커 보이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 작년도 예산이 21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10억이었는데 예산 자체도 크지만 예, 적은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도 보면 그 음식물 폐기 처리도 여기도 좀 많이 늘었거든요. 거긴 이유가 뭐예요? 71페이지요. 마지막 하단에. 예, 예. 그 7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 음식물 그 수거량이 늘었기 때문에 위탁 처리비가 늘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쓰레기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위탁업체가 했는데 예. 4억이 늘은 게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산정을 해서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원가 제가 산정 용역을 줘서 원가를 계산을 했고요. 네. 현재 지금 그 내년도 네. 그 위탁 업체를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결과 지금은 어디죠? 위탁업체가? 위탁 업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요번 14년도 해는 업체가 어디냐고?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요? 예, 예. 네, 네 군데 있고요. 관내 두 곳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근데 현재 입찰을 줬기 때문에 이 지금 예산은 이제 원가 우리 용역에 따라서 그 선정을 한 거고 향후에 이제 입찰 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좀 조정이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 내에서 네. 원가 산정해서 주는 건 맞아요. 그 원가 산정에 따라서 예산이 뭐 증액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원가 산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원가 산정을 어디서 해요? 용역하는 데가 어디요? 용역 기관 그 적격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디냐고. 제가 현재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아니 그 원가 산정하는데 용역회사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모르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야 돼요. 예. 이게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네. 적용해 주는 게 더 있어요. 그게 이거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가 산정을 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예, 예. 용역도 여기 평택이 아니라 딴 데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원가 산정하는 기준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예. 우리 시하고 유일하게 진짜 아주 적은 시가 추가로 이렇게 거기에 반영되는 게 있어서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냐고. 예?
내용 모르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도대체가 무슨 과장님은 뭐 이걸 아니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해요? 원가 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용역회사가 용역을 잡잖아요. 예. 원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용역비가 있잖아. 예. 그러면 원가를 산정해줘. 예. 그러면 시가 그 원가 산정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지도 않잖아. 아, 물론 자료는 저희가 예, 자료 주지요. 거기서 그렇죠. 주문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시에서 예. 그 주문 사항이 뭐야? 과장님 그 업무 언제부터 했어요? 7월부터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알아서. 아니 원가 산정할 때에 우리 시는 다른 시가 적용 안 하는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걸 문제제기 했잖아요. 이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그 수거업체에서요. 예. 예. 최근에 그 노조에서 제기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거 아닙니까? 뭐요? 20억 뭐 추가로. 아니 그것도 있고 예. 그거는 저 별도로 우리가 이제 했던 거고 예. 그동안 나간 거 예, 예. 원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예. 우리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 그거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생활 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 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줄 때에 예. 우리가 다른 시와 동일하게 적용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용역회사를 정할 때도 예전에 주었던 데만 그냥 매번 주지 말고 예.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는 나온 거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입찰해서 용역회사 입찰하는 거지 무슨.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경쟁 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지. 지금 제가 저 위탁 처리비 단가를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따로 별도로 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시군별 위탁 처리비 단가를 말씀드리면 화성 저희가 11만 3,900원에 맡기고 있고요. 화성이 11만 9,500원, 광명이 11만 5천원, 군포가 11만 9천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높은 데도 물론 있겠지. 높은 게 데도 아니고 있고요.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높은 데도 있고요. 낮은 데도 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가 제가 시정 질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그때 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십니까?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몇 군데 문제 삼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서 제기할 때 평택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실제는 이게 우리 시에서의 문제보다는 다른 시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제기했던 건데도 시는 그때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는 뭐고 그때에 문제됐던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간내가 외가 둘이라는데 왜 우리 간내에서는 다 감당을 못 해놔서 외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 이제 그 위탁업체가 네. 이제 뭐 반예로만 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이제 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간내를 뭐 수익계약을 준다든지 하면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경쟁 입찰로 아니 하는 게 관내끼리도 원칙이고. 경쟁 입찰은 해야지 누가 수익에. 근데 관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군데밖에 없어서. 예, 초록지기와 그린월드라는 그 두 군데밖에 없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초록지기는 굉장히 좀 작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린월드하고
하나 정도가 제대로 된 업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네. 자료 좀 주세요. 그 업체하고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고 이거는 요거 좀 벗어난 거지만 제가 그 쓰레기 봉투 예, 그것도 한번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얘기한 적 있죠. 예, 예. 그 쓰레기 봉투도 보면 계속 3년째 같은 업체만 많이 주고 그게 변동이 없었는데 그것도 제가 좀 한 번쯤 그 저기 하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도 관내에 네. 업체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별로 여기 없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날. 관내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그럼 독점이네요, 그냥? 아,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쓰레기 업체가요. 관내에 이제 모곡동에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달청 등록업체인 이제 경기도 파주, 네.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느냐고 많이 좀 주는 거예요? 그 관내에 이제 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응. 거기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5페이지요.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 전기 자동차가 몇 대가 있죠? 전기 자동차가 지금 현재는요. 네. 전기 자동차가 현재 세 대 있습니다. 세 대요. 예.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전기 자동차는 이제 전기 자동차는 저희 관용차로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관용차가 몇 대예요? 관용차가 다 관용차입니다. 다 관용차인데 예. 그 충전하는 거를 그래서 어디다 하시려고? 출중 시청에다? 이제 충전소는 네. 이제 그 시청에 2개, 네. 그 송출에 1개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네. 이거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보면 4,500만 원 한 대고요. 네. 요거는 이제 국비 33%, 시비 67% 해가지고 한 대 구입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500만 원 2대는 네. 여기 이제 그 1,500만 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은 민간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대는 이제 거기 관용차로 쓸 거고 네. 2대는 이제 아니 민간- 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건 뭐라서? 충전기요? 네, 충전기는 어디- 저희 시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시에? 예. 저 본청에요? 시청하고 출장소에 설치할 예정. 신청화 출장소? 예. 송탄 출장소요? 예. 그 한 대 하는데 얼마가 드는 건데요? 700만 원 듭니다. 700만 원이요? 예. 그럼 여기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써 있는 이 액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가 네. 이제 7,500만 원이고요. 차를 구입하고 예. 거기에 충전하는 거를 또 하고 한 금액이에요 이게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 저를 그렇게 써놔야 되나? 전기 자동차가 이제 7,500만 원, 네. 충전기 구축이 2,100만 원 그렇습니다. 아 그게 2,100만 원? 예. 일단 시범적으로 써보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 다음에 82페이지요. 맨 위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교육 및 홍보 공연이 있거든요. 80, 예. 82페이지 맨 위에. 예, 예. 이게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음식문화 개선사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 홍보 공연. 홍보 공연이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보시려고요? 예, 이번에 이제 최초로 네. 그 이제 음식문화 개선, 예를 들면 뭐 저염식, 덜 짜게 먹자 뭐 이런 음식문화 개선하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식단,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교육하면 네.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각종 이제 위생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네. 제가 뮤지컬 공연으로 이렇게 그 좀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위생 교육할 때 같이 곁들여 하실 거예요? 예. 3회를 500만 원씩 뮤지컬이 가능하나요? 예, 가능할 걸로.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TV에서 오셔 또 홍보를 해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건강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기도님, 뭐. 네, 한숙자 의원님. 27쪽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그 27페이지를 보면요. 굉장히 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많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여기 시민 행복한 뭐 평택 실현 이것도 일단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이 여기 보니까 한 3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7,06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27페이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거에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양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삼성이 들어오면서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일자리를 외부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하셨죠? 네네네. 네, 그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들 일종의 그런 사업하고 맞물리는 것 같고요. 보면은 그 시민이 뭐 행복한 뭐 평택 실현 해가지고 거의 이게 일자리의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같은 거는 없나요? 여기에 이 것들은 거의 보면은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하는 상황인데 제 생각이죠. 보는 의원은 그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기본에 있는 것만 하시지 말고 그 삼성이라는 기업, LG라는 기업, 여기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회사하고 미리 의논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기술자라던가 사무원이라든가 서비스하는 그런 거라던가 해서 그거를 미리 계획적으로 여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건설을 하는 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필요할 때 평택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자리 창출 경제과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보면 말하자면 병원, 대학병원 유치도 그렇고 그 외주를 많이 주며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미리 그 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많이 하는데 이런 걸 기본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쓰더라도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인 그리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내지 3년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기업정책관님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삼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삼성이 들어오면서 되게 전략적으로 이제 3단계 전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1단계는 이제 그 지원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 관계를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의 신규 임원을 채용할 당시에 우리 시 관내에 네.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얘기하고요. 또 이제 마스터 교우가 있기 때문에 삼성 맞춤형 네.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스터 교우 한 개 교우 한 개 반 네. 정도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거든요. 네. 했는데 일단 그 마이스터 교우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수원하고 해잖아요. 수원에 있는 학교. 저 평택에는 마이스터고하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마이스터 교우 동일고등학교나 아니면 우리 기계공고 거기 한 개 반 정도를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답변은 그 협력업체는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답변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 공고나 이런 학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을 이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그 반을 만들어서 기술, 삼성에 필요한 기술이라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취업반이죠.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이 삼성이나 LG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뭐 땅값이 오르는 이런 이익만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생활 전선에 있는 젊은이들이라던가 평택 시민이 일자리를,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또 그 이제 뭐 70%를 그 이제 상담원을 둬서 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70%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 예를 들어 상담원을 꼭 배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저기 시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주신다면 일자리 창출이 다른 어느 것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네. 그게 저기 수원에도 그 협력업체 대상으로 해서 마이스터소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 왜 협력업체를 해? 저희가 이제 그 처음 만남을 가졌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단계를 하면서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그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 시장이 기업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보면 10조 원 아닙니까? 한 개 라인 설치가. 그래서 그 라인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가 고등학생은 뽑지 않는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이상을 다 뽑는 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역에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왜 아니, 협력업체로 그 자꾸 문제는 비정기 쪽으로 몰고 가? 아니 왜?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 나름대로 이제 또 연구를 해서 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그 협력업체로 뭐래? 현대자동차도 울산도요. 그 1차, 2차가 있는데 2차가 그렇게 협력업체 취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1차를 얘기하는 거지 2차야 뭐 그거야 뭐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역에 간내 어느 정도 쿼터제를 해서 최소한 뭐 30~40%라도 우선권을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시민들이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산업 건설의 그 주축이 되는 것 같아요. 평택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뭐 어디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뭐 그런 사업보다 이렇게 어느 일자리를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정말 얼마가 안에 그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지 않는가. 우리 의원님들 모두 생각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드리실 얘기십니까? 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지뢰를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세입부터 좀 지뢰할게요. 도비가 이제 줄은 데가 꽤 있어요. 우선 일자리 정책과 도비가 1억 4천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자원환경위생과 여기도 1억 6천만 원이 줄었어요. 이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일자리 경제과부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줄은 그 주요 내역은 이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이제 2월 1일로 금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공사가 이제 금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게
그 액수만큼 빠진 거고요. 도비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닌데? 아, 도비요? 네. 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도비. 야, 도비만요? 도비가 왜 줄었냐 이거예요. 예. 자연환경위생과는 왜 줄었어요? 네. 제가 설명해 줄게요. 도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도비는 이제 가장 많이 준 게 그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가 아무래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은 그 많이 국비 및 도비가 많이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 도비 이제 지원 비율이 도가 이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점차 줄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저공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여기에서 1억 7천만 원이 도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늘고 줄고 해서 1억 6,200만 원이 실제 도비가 줄은 거고요. 국비는 3억 9,500이 줄었어요. 역시 좀 전에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서 5억 8천만 원이 줄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자연환경위생과는 국도비가 이제 줄은 거고요. 일자리 정책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달리.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 아직 예. 이게 금년도까지 이제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교부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지금 없어지는 걸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이 도비 사업이 도비는 전혀 안 내려고 8,943만 6천 원이 전액 다 감액됐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매년 그러면 이게 추경에 와요? 도비는 그렇습니다. 12 우선 세우고 이제 일괄 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년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는 걸로 지금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급에서도 도비가 여기도 1,1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실제 그렇다고 뭐 도비가 엄청난 게 아니라 원래 5,200만 원이 있던 게 줄어서 1,100만 원이 줄어서 2억 3천만 원이 1,195만 원이 있던 게 1,195만 원 다 줄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국도비 사업이 이제 결국은 국비 사업으로 바뀌었네요. 도비는 없어지고. 그것도 똑같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사회적 기업 관련 또 공공근로 사업 이런 그 종류의 예산들이 그 거의 일괄 배정 후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전체적으로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농업인 자녀 고교 생활 자금 지원 이것도 도비가 예, 학생수가 줄어가지고요. 학생수가 줄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도 그만큼 줄인 건가요? 예. 농작물 재보험료도 줄였는데 요즘에 뭐 최근에 재피해가 없기 때문에 가입 농가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그래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줄은 거는 대구역 경지정리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줄은 거예요? 글쎄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했었는데 30억 이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뭐 노력을 좀 들여가지고 저희나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2억 5천만 원 했었는데 아니 40억 했어요. 그 중에 국비가 32억이고 그랬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에 17억 5천 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절반도 안 될 만큼 이게 이 국도비가 줄었는데 대구역 경지정리 사업이 우리가 지금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도에다가도 건의를 했고 그 도의원을 모신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중앙에도 좀 저희들이 또 우리 쪽으로 많이 배정하기를 저희들이 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농촌 문제에 대해서 뭐 국가나 도가 뭐 FTA 체결되면서 뭔가 한다고 말은 요란한데 이렇게 확 줄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부양계량제 같은 경우 농촌 종합 정비 사업도 국비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국비가. 아, 이거 도비는 아예 없는 거고 참. 국비가. 네? 그리고 축수안가도 축수안가도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늘었는데 예, 예. 이제 부분적으로는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이 도비가 일부 좀 줄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시비도 그만큼 또 줄여놨고 예.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도 일부 줄여놓으니까 시비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주네요. 예.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반 합충 사업도 국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국비로 주던 자금을 네. 기금비로 돌린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예,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우리는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있어요? 아, 여기 우리 그 밑에 있습니다. 국비 밑에 보면 네. 기금이라고 된 데가 있어요. 네. 국보보조금 밑에 보시면은 아, 국도보조금 밑에 예, 그 그게 기금에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 예, 예. 작년에는 학교율급식하고 네. 가축분야 처리 사업이 이제 국비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금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제 줄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요? 예, 그게 이제 국비로 지원되던 게 기금으로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지원되던 것이 많이 이제 감액됐는데 그게 예. 기금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예. 농업정책과에 제가 전체적으로 아니 농업정책이 아니라 산업환경국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다는 뭐 얘기할 거 없이 일자리 경제과 경기도 기능경기대의 출전선수 지원은 안 해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에. 금년은 했죠. 그러니까 네. 내년도에 이걸 안 했냐 이거예요. 예, 내년도에는 이제 참석 규모가 예. 예,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참석 규모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거 매년 저 본 예산에 넣지 않았어요? 매년 뭐 똑같이 반복돼서 한 건데 왜 올해? 예, 반복돼서 했는데요. 근데 왜 내년 거는? 그게 금년부터 조금 그 지원 폭을 좀 늘려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좀 늘리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매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의 모판 성형기 공급은 이제 사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저희들 그 수요를 이렇게 저희들 조사를 해봤는데 몇 건 없어가지고 줄였습니다. 수요, 그러니까 수요 요청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충분히 그러면 이게 모판 성형기가 공급됐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FTA 관련해서 쌀 관세 때문에 일단은 전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쪽에는 별로 이렇게 요청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이 또 우선 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른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돌리느라고 안 한 거죠? 그런 쪽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좀 할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G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뭐 충분히 이제 앞에서 이제 질문했으니까 뭐 굳이 뭐 더 안 들어도 뭐 내용은 알 것 같아요. 그 위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서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죠? 이상은 이제 수행기관은 경기지식재산센터입니다. 네. 센터인데 저희가 이제 2천만 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허라든가 신용신안 이런 거를 이제 등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했을 때의 혜택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사에 1,800만 원 국내 출원 지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출원은 3개사 600만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20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시설비로 3개가 있잖아요. 5억 1천만 원. 20페이지. 서탄면 마두리 상수도 배수관에서 3억. 예. 서탄면 수월암리 도로 인도 설치하는데 2억. 예. 그리고 청보면 어연길 도로 확보장 2억 6천이라 그랬는데 예. 제가 지난번 안중 출장소를 통해서 이제 들은 거는 이 안중 출장소 관할 지역에 2건이 있었다라 했는데 1건밖에 없네요. 이게 청보면 어연길 도로 확보장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봉리 들어가는 데입니다. 백봉리. 아니 당초에 안중 출장소에 2군데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도비 이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게 도에서 주는 거니까. 도비 2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과를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도비를 더 확보한다는 청년에서 이제 기업 환경으로 그렇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부 어영길에서 도프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장하는 겁니다. 그거 혹시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잠깐만 줘보세요. 여기 그 공장 이름이 뭐예요? 도프가 아니면 도프. 주식회사 도프. 이거 지난번에 요청된 데가 아닌가? 저희가 다섯 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산상 3건만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 요구를 이제 저도 이걸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백봉인데 예. 이거 사진이 맞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형금 안출에서는 그 맞다고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예산이 그거 같기도 한데 정확히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제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예.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이제 평태 씨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이제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다만 좀 우려도 있습니다. 추경에도 이제 1억 2천만 원 이제 용역 진단비도 있고 한데 그게 지방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거를 필수 요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뭐 법이 바뀌면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가 브레인시티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업보정을 하면 안 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 각도에서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브레인시티 사업을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이렇게 나와서 못한다. 이거만큼 무책임한 게 어딨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우선 시에서는 이게 2010년도에 이제 그 사실 타당성을 했던 거거든요. 했던 거는 이제 그때 이상이 없다고 나왔던 거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올 경우와 나오지 못할 경우를 이제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와도 사실 걱정이요. 나와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단 그래도
설령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뜨거운 논쟁을 했던 지급보증 3,800억에 대한 문제가 고스란히 또 맡았을 때 그게 간단히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게 또 다른 각도에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후속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대안이 있는 건지 문제도.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맞춰야 되지 그러면 예를 않나 들어서 생각이 다른 듭니다. 각도로 나오면은 아유 우리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갖는 거고 행정에서 보여지는 신뢰도는 너무나 시민들로부터 안 좋게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업은 민선 5기 때에 물 건너 갔잖아요. 근데 민선 6기에 와서 이거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야심차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용역을 해봤는데 우리 생각과 달리 나왔다. 그러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정말 그 블랙홀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예상 안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많이 고민하고 아니, 무슨 검토하고 대안이 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뭐 일부 변경해서라도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온 뒤에 그래서 그 해야죠. 결과 나온 다음에 또 그때 가서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어느 세월에 뭘 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예산도 세워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문료라든가 용역비를 세워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차원입니다. 참 이거 진짜 답답한데요. 나는 시의 입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시가 이제 뭐 이거를 브레인시티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해서 자문당 꾸리고 뭘 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뭐 공약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 네. 그랬는데 이거를 용역을 주고 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서 뭘 판단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때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 거냐고.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줄 거냐 이거요. 지금도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건데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여기에 대한 전문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후속적으로 뭔가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고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요. 저희가 시행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아니 시행사 말은 못 믿어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위원회에서 전문 분야별로 금융, 법률, 회계 등등 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 용역을 이제 지방 행정연구원하고 하면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추진단에 있는 분들이 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뭐 이해해요.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네? 이건 근본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업 시행자와 이 행정기관과의 아주 묘한 관계가 있는 이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은 건데 결국은 이거 용역해가지고 결과가 엉뚱한 쪽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시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해보려고 죽으려고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이렇게 나오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시가 원하는 대로 평택시가 3,800 지급보증 서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그러면 3,800을 지급보증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시의 상태가 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거 나왔으니 의회에서 승인해 주죠. 이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역할, 또 우리 공무원의 역할,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 용역비를 좀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 브레인시티 이 사업위원 추진단이 있고 뭐 소위원회가 있다며요.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 이 사업위원회인가 그거 들어가 있는데 저는 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와 있어도요, 이 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간단한 자문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는 지금 저 경기도가 소송 걸어놔서 지금 했던 거 그거 소송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시행사가 도를 산다. 그러게요. 예. 그거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한쪽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받아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근데 그때 가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용역은 언제 나와요? 내년 네. 3월 초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2달이면 나와요? 네네. 예. 이거 나와가지고 그때 가서 정말 황당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려지는 게 있어요. 이건 제 소설이지만 그렇다고 소설을 지금 얘기해서 민감한 거기 때문에 소설을 얘기 안 하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우려하신 사안이 그 용역 결과가 시가 3,800억 원에 미분양 확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우려가 그것도 우려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하기란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이 성패 여부는 평택시가 3,800억 옛날에 했던 얘기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로 나오면은 그건 성패에 상당한 장애가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말 그대로 경기도지사가 이거 한다고 협약 맺었잖아요. 경기도가 지원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달리 좀 더 많은 역할들이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택시도 뭔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립서비스만 하고 또 사업시행자는 옛날에서 전혀 다른 거 없이 그대로 3,800 지급보증 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역에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면 받는 거라면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이때에 대비한 뭔가의 준비는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3,800억 평택시가 용역 결과 나온 거에 지급보증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의회 그냥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의회는 올리면 그냥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 브랜시티를 대해서는 소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소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저희 또 추진위원회에서 여쭸을 때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각 전문가들이.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그 사업을 하기로 하는 거로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용역을 줘서 네. 저는 이건 거꾸로 가는 일인 것 같아요.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용역을 지금 준다는 거는 그럼 무슨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걸 하라고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쉽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께서 공약하셨고 의지가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의지가 있고 이제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쪽 지역 시의원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라는 곳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주민들의 그 아픔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모두 다 아시는 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소위원회라는 그분들은 교수고 뭐 건설업자고 중개인업자고 변호사고 법률이나 각 상담사들이 다 모여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공 전문가들이. 네네. 그런데 구태여 지금 1억 2천이란 돈을 들여서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 김기성 의원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쩌고 하지 말라면 어쩌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넘어갔어요. 그 단계는 넘어갔고 이제는 정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소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는 전문가들만 모여 저희들은 그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그 내일 어떻게 회의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각 그 브랜시티를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시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무슨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이제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정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논하면서 나가는 게 옳지. 지금 용역을 줘서 이게 타당성을 다시 진단해 본다는 거는
이거는 좀 거꾸로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방금 우리 담당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제 법이 개정돼서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의혹을 걸치게 돼 있고, 행정부의 그 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받도록 돼 있는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진행을 하는데, 네. 행정 절차를 위해서 그 용역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몇 조가 바뀐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 법조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몇 조가 바뀌어서 이걸 하게 됐다고. 그 법조항은 이제 그게 이제 11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법조항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 확인한 거예요? 여기 자문단에서? 아닙니다. 시에서 확인한 겁니다. 저 입법예고서부터 저기 관리를 다 예, 관리하고 확인한 겁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뭐 필요해요? 그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그런데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의 역할은 그 사업계획서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받았잖아요. 이번에 새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뭐 시가 뭐 자문단을 꾸리고 소위원 꾸리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 사업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빤한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재원을 끌고 올 수 있느냐. 두 번째, 경기도가 그동안엔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협약하고 의지를 밝혔으니 경기도가 정말 법적 근거로서 이 브레이시티 사업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검토. 그 다음에 우리 평택시가 지급보증을 예전에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담보물 없이도 가능한 거냐,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검토.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정리가 다 뭐가 필요해? 되면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판단 여부가 간단해요. 근데 보니까 뭐 거기에 뭐 변호사가 뭐 어떻고 교수가 뭐 어떻고 뭐 저는 하는데 초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복잡하지만 우리가 결론 낼 거 검증해야 될 거는 단순 명료화돼 있어요. 몇 가지. 근데 결국은 이 추진단 만들고 하면서 결국 시간대로 끌고 또 이렇게 해서 뭐 법이 지방재정을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뭐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걸 이유로 해서 또 용역 줘가지고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 결과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또 그냥 또 잘못하면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이 오도가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경기도가 과연 브레이시 사업에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경기도는 결국 도지사는 립서비스한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는 정말 의심스러운 게 그 소송하는 거 당장 철회해야죠.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하고 했으면 아니 소송은 소송대로 끝까지 붙들고 있고 참여는 한다라고 뭘 참여해 말로는 그러니까 너무 앞뒤 안 맞아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잘 되면이야 상관없지만 안 되면 주민들 우롱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자문단이고 뭐고 다 떠나서 평택시가 경기도에 과감하게 소송 취하해라. 그래야 이거 속도 붙인다. 니네가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소송부터 취하하고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시하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시행자한테는 니네 맨날 옛날처럼 3,800억 지급보증해라고만 하지 말고 니네도 뭔가 후속 조치를 갖고 와라.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냐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급보증 쓸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을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구분돼서 일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의 지금 입장이 뭐예요? 아니 도지사가 참여한다고만 했지 뭐가 있냐고 뭐 확인됐어요? 경기도의 입장은 아니 지금 저기 정말 김기성 의원님 말씀 맞다나 저희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들어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시의원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쪽 이제 우리 지역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또 그쪽에 그 사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둘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걸 하실 의사가 계시다면 말씀한 대로 도에서 빨리 철회해서 일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지금 그 무슨 의원이죠? 그 소위원회, 그 위원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은 브레인시티에서 해야지, 그 시행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아니, 은행이 거기서 모여 있고 담당이 모여 있으면 그걸 누가 책임지고 부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생각에는 소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은 거의 그 시행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말아 은행에 해서 뭐 대출을 뭐 자금을 끌어온다던가 이런 모든 건 그런데 시에서 그 소위원회를 만든 거 그런 건 정말 의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도 그런 거 챙겨야 될 문제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오히려 발목 잡고 이거를 자꾸 방해하는 일이나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솔직히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완전한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은행 같은 그 이제 그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그 시행사하고 말해서 거기서 책임지는 거지, 시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물론 이제 뒤에서 다 그런 거 살펴주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서 이제 정말 이거를 다시 뭐 용역을 줘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한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제안합니다. 그저께 시행사에서 저기 신청했다 그러셨죠?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저기 계획서 좀 저희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저는 뭐 여기 뭐 저 사업위원회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거는 정말 그 복잡하지만 단순한 거예요. 저 왜 단순하냐면 결국 이 용역 줘서 다 이제 해서 정리가 됐어요. 소송해서 치면 끝이요. 예? 그렇죠. 소송에 치면 소송에서 끝이죠. 졌을 경우에 네. 이제 시행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시행사 바꾸는 순간 세월 가는 겁니다. 또 시행사가 없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지,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송에서 질 거를 대비해서 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를 만들어 놔야 돼. 또 그럴 거 없이 경기도가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도시사가 약속했잖아요. 하겠다. 협약도 했어. 결국 도가 소송 취하면 그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돼. 그런데 이거 계속 가다가 소송에서 지면은 그때 사업시행자 바꾼다, 세월 가는 거예요. 한 말씀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택시가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도 아니면 뭡니다. 네. 진단을 했어. 네. 경기도 빼고 사업시행자 빼고 우리한테 지급보증을 3,800억 서도 된다고 나왔을 때 우리가 3,800억을 쓰겠다는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건지, 3,800억을 서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검토는 됐어요? 그걸 누가 검토해? 교수들이 합니까? 아니면은 전문가가 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 검토가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저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3,800억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지급보증 해달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 준비가 됐냐 이거요. 그거는 여기 사업 추진단이고 뭐고 소용없어. 우리가 우리 내부에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남이 진단 못해요. 우리 사정을 우리가 진단해야 돼.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되냐고. 왜 거기다만 맡겨놓고 뭘, 아이, 솔직히 우리가 위원회 한두 번 해봅니까? 이번 위원회는 내 얘기 들어봐요. 그 위원회 뻔한 거예요. 소위원회는 혹시 모르겠어요. 뭐 조금 더 압축해서 전문가들 모였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3번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얘기해봤어? 이게 사업이라는 게요. 전문가들이 며칠을 사업 시행자들 붙들어 대가리 싸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현업에 있다가 어쩌다 한번 모이려면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일부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실 프린스 사업 관련해서 엄청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뭐 고맙고 저희가 이런 사람들 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리해서 이제 뭐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용역하는 거 다 좋아요. 뭐 법이 바뀌었으면 해야지.
하는데 이 용역을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지 말고 네. 각각의 역할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는 3,800 지급보증 쓰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준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경기도가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소송 취하는 게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해결돼야 돼요.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옛날에 그 사업 능력으로는 사실 이 사업 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사업 시행자 능력이 얼마만큼 구비가 되고 있는 건지 사업 계획서 백날 내면 뭐예요? 옛날같이 똑같이 내면 뭐예요? 말로 하는 사업 시행 따도 할 수 있어요. 브레인시티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평택구 관광단지처럼 하이파 DNC나 이 브레인시티 주식회사처럼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활개치고 뭔가 이 시대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 경기 안 좋고 금융권이 이 PF 대출 안 해주면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 현상이 지금 해소되냐? 해소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며 건설사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오고 우리 시도 검토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증 쓸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준비 능력이 되느냐 경기도는 소송을 풀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각각 노력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시의회에 올라오고 시의회만 다 우리가 승인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고 시민들이 여러 각도에서 우려도 하고 환영도 하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됐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가? 이런 준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매번 하나 해놓고 시간 가고 하나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예, 예. 만약에 소송에 졌을 때 사업 시행자 바꾼다면 그건 세월 가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 우려해서요. 네.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미리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좀 한번 주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쉬었다 이거. 요것만 요것만 해라고 했어. 아니 지금 과장님 참 위험한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우리가 도에서 지면 어떡하냐? 그럼 시행사 바꾸면 되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소위원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지만 이 일을 제일 하려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그러는데 시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또 네, 이렇게 예. 여지껏 그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 한 사람이고 사업가의 한 사람이고 평택이 브랜시티가 시작된 지가 7년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성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의 그 말하자면 옛날하고 변함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한 대로 도에서 그러면 우리 시행사 바꾸면 됩니다. 그럼 시행사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고 소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염려해서 다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다. 자료 달라니까 줄 수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자료 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자료 주십시오. 아니, 왜냐면 네. 저는 브랜시티를 꼭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줄 수 없다. 계획을 줄 수 없으면 그럼 우리 나중에 그러면 모두 하나같이 우리 이거 보증 못 씁니다. 시의원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서로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제가 되는데 예. 지금 말씀에 자료는 줄 수 없고 우리는 대안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하면 시행사 바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실수 많이 하셨거든요. 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대안도 주세요. 왜냐하면 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분리를 해놓으시고 사실 추진위원회는 수박 겉핥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그 심도 깊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존중을 하고 또 모두 다 같이 브랜시티의 일도 평택시의 일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의지가 있겠지 생각하고 소위원회니 뭐니 우리 그냥 눈 감고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쪽이 대안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회의 진행하여 잠시 정해오지 않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면 10분만 정해를 선언합니다. 아니 괜히 내가 말 끊어놓고 있잖아. 아니 잘했죠. 이게